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속한 가톨릭은 그 로마 가톨릭이라 그러죠. 네.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이고요. 그리고 로마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다.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동유럽, 러시아 이쪽에 또 다른 가톨릭이 있죠. 네. 그 동방정교회 또는 동방교회, 줄여서 정교회라고도 하는 가톨릭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정교회가 있는데요. 서울 아현동에 정교회 교구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도 대청동에 정교회 성당이 있습니다. 그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은 원래 하나의 교회였는데 1054년경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들어보기만 하고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새롭네요. 네, 또 하나의 가톨릭을 담은 성당 건축 이야기, 성소피아 성당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예, 성 소피아 성당은 그 비잔틴 양식 건축의 대표작으로 터키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네. 성 소피아 성당은 아이야 소피아 또는 하기야 소피아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성스러운 지혜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네. 이 성당은 관광지로 아주 유명해서 우리 신자분들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아마 많이 방문했을 겁니다. 네. 그 비잔틴 양식은 6세기경에 현재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제국에서 성행하기 시작한 건축 양식이죠. 네. 이스탄불은 고대에는 비잔티움으로 불렸고요. 이곳에서 시작했기에 그 지명을 따서 비잔틴 건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곳은 동방과 서방이 교차하는 지역이라서 동서방의 문화가 잘 섞여 있습니다. 네. 비잔틴 양식 역시 동방과 서방의 양식이 고루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성소피아 성당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하나죠. 네.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스페인 세비야 성당이 완공될 때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의 지위를 1000년 동안이나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 성소피아 성당 건립 당시에 서로마 제국은 그 당시 동서로 나눠졌는데요. 로마 네. 제국이.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지금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동로마 제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유스티니아우스 황제였는데요. 잠 안 자는 황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 지독한 일 중독 황제였습니다. 와, 이게 보통 한 가지를 또 깊고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던데 일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어딘가 좀 결핍이 있었던 걸까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황제는 출신 성분은 낮았는데 대단히 명석한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에는 많은 업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밤낮 없이 일을 했죠. 네. 그 과거에 로마 제국의 영토를 수복하고 법령을 정비하고 수많은 건축 사업 등 많은 부분을 계획하고 또 실행을 했습니다. 네. 성소피아 성당도 제국의 위세를 떨치기 위한 계획의 한 부분이었죠. 황제는 거대한 성당의 건립을 결심하고 그리스인인 이시도로스와 안테미우스를 건축가로 임명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단시일 내에 성당을 완공하도록 압박을 빨리 하죠. 하라고요. 예. 네. 황제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빠른 속도로 성당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상부에 거대한 원형돔이 무게를 못 이겨 찌그러지기도 하고요. 네. 기둥과 벽이 변형이 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보통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공사를 중단을 하고 그쵸. 문제 생긴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재개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런데 하루빨리 완성된 성당을 보고 싶어하는 황제의 등살을 견딜 재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문제도 공사는 중단 없이 진행되어 5년 만에 완공이 되었죠. 하지만 여기저기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 결과 지은 지 불과 20년 후인 558년에 지진에 의해 중앙돔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네. 성소피아 성당은 처음에는 가톨릭 성당으로 건설되었는데 나중에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네. 성당 외부에는 이슬람 사원에서 나타나는 미나레트라고 불리는 뾰족한 첨탑이 있습니다. 예. 네. 첨탑이 4개 있는데 이 지역을 1453년에 이슬람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을 모스크로 바꾸면서 미나레트를 설치를 했죠.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황제였던 마호메트 2세가 이 성당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원형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된 거죠.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는 사진도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이 성당 맞죠? 예. 네, 정말 큰 돔형이 있고 양쪽에 첨탑이 그렇죠. 4개가 있네요. 예. 네, 유튜브로 이혜니님께서는 성소피아 성당 갔다 왔는데 지금은 모스크로 하면서 울고 맞아요. 계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도 마흐메트 2세가 성당의 형태를 지키라고 했다고 하니 그래도 역사적인 건축물을 좀 알아본 거네요. 그렇죠. 마호메트 2세 역시 성소피아 성당을 대단히 아꼈습니다. 그 성당은 그 이후로 500년 동안 모스크로 운영이 되다가 1934년 터키 정부에 의해서 박물관으로 바뀌면서 일반인들한테 개방이 됐죠. 네. 예. 그리고 근데 2년 전에 그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이 성당을 모스크로 바꿔버렸죠. 아까 네. 우시는 분 그 안타까운 마음처럼 이 결정에 대해서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도 네. 무척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쵸. 내 마음은 온통 이스탄불에 가 있다라며 비통해하셨죠. 네. 정말 안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성소피아 성당은 모스크로 바뀌기 이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네요. 네. 성당은 360년에 처음 건립되었는데 불에 타버렸고 네. 415년에 다시 건립되었는데 또다시 불에 타고 파괴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532년 세 번째로 성당 건설을 시작했던 유스티니아우스 황제는 절대 불에 타지 못하도록 네. 성당 내부에 목재를 아예 못 쓰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2번이나 화재가 났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목재를 못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가 어렵죠. 네. 지붕 공사라든지 그런 거대한 도움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도움을 지탱할 구조벽 공사도 무척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후에 지진으로 파괴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사실은 이 나무를 안 쓴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목조 건물은 지진에 좀 강한 편이거든요. 네. 예. 성소피아 성당은 거대한 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돔이란 국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긴 구조죠. 좀 둥근 모양이죠. 예, 둥근 모양이죠. 안은 비어 있고. 네. 성당 중앙부에 35m 곱하기 35m 정사각형 공간이 있고 그 위에 32m짜리 돔이 올려져 있습니다. 돔 크기는 테니스장 3개를 붙여놓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테니스장 3개요? 예. 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한눈에 다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크기죠. 근데 그 크기의 돔이 지상 거의 50m 높이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파트로 치면 한 20층 약간 안 되는 높이죠. 와, 꽤 높죠. 그럼 정말 힘든데요? 예. 예, 정사각형 공간은 4개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4개의 기둥은 거대한 아치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32m짜리 돔이 올려져 있죠. 네. 예. 돔 천정의 아랫부분에는 360도로 삥 돌아가면서 아치 모양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지중해 강렬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그 만들어진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돔이 천장에 떠 있는 듯한 정말 그런 신비할 것 같아요. 신비로운 효과를 네네. 만들죠. 예. 그 요즘 짓는다고 해도 이처럼 큰 돔을 올린 복잡한 건물을 5년 만에 짓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네. 근데 중장비도 없던 1500년 전에 그러네요. 예, 이런 돔을 이렇게 복잡한 건물을 그것도 5년 만에 만들었다니 참 대단하죠. 네. 정말 그 당시에는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중장비가 있었을 리가 없죠. 그렇죠. 네. 역사 속에 있는 건물들은 정말 신비롭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유튜브로 함께 나가고 있는 사진을 보면 정말 그게 아주 약간은 실감이 납니다. 빛이 들어오는 느낌과 그 신비로운 느낌을 약간 느낄 수 있는데요.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좀 지었을까 하면서도 사실 그만큼의 이제 장비가 없으면 사람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네, 노동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깝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 성당을 짓기 위해 10,000명이 넘는 인부들이 동원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급히 이제 건물을 짓다 보니 필요한 자재를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과거에 있던 그 문화유산들을 해체해가지고 그 자재로 건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너무 상상이 안 되는 네. 과정인데요. 네. 그렇죠.
성 소피아 성당은 중앙부의 높은 공간의 외곽을 사각형 박스가 둘러싸는 그 중앙 집중형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중앙부 공간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잔틴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죠. 예, 천정과 벽은 예수님과 성인들의 모습을 묘사한 황금색 모자이크 벽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콘이라 하는데 네. 이콘이 정립되기 조금 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콘보다 예. 조금 전이요. 예. 네. 그 많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온 강렬한 빛이 천정과 벽을 가득 채운 황금색 모자이크 성화와 만나면서 마치 황금으로 만든 천상의 궁전과 같은 그런 감동적인 공간이 만들어지죠. 네. 이 성화들은 비잔틴 예술의 걸작으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곳이 모스크로 바뀌면서 모자이크 성화 위에 스퀘를 두껍게 발라 가려버렸습니다. 이후에 이곳을 박물관으로 변경하면서 스퀘를 걷어내고 본래 성화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그곳에 그에 있던 그 회벽 역시 500년 역사를 가졌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 이슬람 역사를 지우고 가톨릭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예, 일부는 복원했지만 이슬람 교인들의 반대로 그 복원하다 중단하거나 아니면 복원하지 못한 성화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다시 모스크로 변경되어 버렸죠.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성화들을 천으로 가려서 모스크로 사용한다니 훼손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사진이 한 장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정말 그 회벽에 벗겨진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바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네, 이혜니님께서도 벽에 성화들을 다 시멘트로 가려놨다고 이 말씀 해주시기 전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네요. 네. 그냥 그것 또한 이제 그 나라가 지나온 흔적인데 강한 이념 때문에 문화유산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